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의 촉진 및 방해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학습자의 인지와 정서가 그에 맞게 발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먼저 인지적 발달입니다. 인지적 발달은 정보를 지각하고 이해하며 평가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과정인데요. 학생의 인지 능력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 발달은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인지적 발달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따라서 교사는 학생이 배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인지적 발달이 되어 있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인지적 발달이 된 경우에는 학습의 촉진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 발달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학습의 방해 요소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인지적 발달과 더불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정서적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고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이 능력, 이것은 학습을 지속하고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에 나와 있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인지가 나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발달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주의에서 우리가 접한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입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피아제는 인지 발달 단계를 태어나서 청소년기까지 총 4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맨 먼저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접해서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결국 뭐 때문이다? 그렇죠. 인지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나이에 맞는 인지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만 학습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이 인지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발달 수준에 도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생이 학습을 위해 충분한 인지적 노력을 했느냐도 중요하겠죠. 인지적 노력이라는 것은 학습의 촉진 요소로서 교사의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즉, 학생이 공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읽는다든지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된 정보를 찾고 혹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자신의 말로 써보고 공부한 내용을 표나 도표로 만들고 공부한 내용을 필기로 정리하고 문제를 풀고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교사나 친구에게 물어볼 질문 목록을 작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인지적 노력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인지적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학습 내용을 자동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 스스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 스스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고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학생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이 선택한 공부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점을 볼 때 우리가 학습 과정에서 인지적 노력을 진짜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어져 있는 그 학습 공간에 놓여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놓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학생 스스로 적극적인 사고가 병행되어야지만 학습이 촉진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습은 인지적 노력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중요합니다. 자, 학생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학습 효과가 당연히 적겠죠. 그래서 공부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결국 뭘 얘기를 하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 태도와 동기를 의미합니다. 태도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경험으로 형성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동기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태도는 학교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 동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학습에서 동기라는 것은 학생이 학습 내용에 주의하고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동기를 잘 수립한 학생은 학교 생활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적응을 잘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로 나뉘는데요. 외적 동기는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 특정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거나 용돈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공부를 하는 행동은 칭찬이나 용돈이라는 목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요 내적 동기는 행동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수학이 재미있고 수학을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부하는 행동 자체가 목표가 된다는 거죠. 공부할 때 외적 동기만을 강조한다라고 하면은, 자, 외적 동기만을 강조하게 되면은 공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내적 동기는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 흥미를 강조하고 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므로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동기는 결국 외적 동기보다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죠. 내적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귀인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귀인 이론. 귀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만약 성공하고 실패를 했다고 하면은 그 원인을 어디로 돌리는지에 대한 이론입니다. 어디에서 그 원인이 발생을 했는지 찾아보는 것이 바로 귀인 이론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학습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 모두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다루는 방식은 개인마다 다르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친구는 시험을 망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원인을 본인이 너무 공부를 안 했다, 그래서 다음에는 노는 시간을 줄이고 공부 시간을 늘려야겠다라고 그 원인을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는 똑같은 결과로서 시험을 망쳤지만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 친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습 결과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에 대한 동기가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학생들은 학습에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할 때 그 이유를 일반적으로 자신의 능력 혹은 노력 혹은 운, 과제나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와 관계된 난이도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학습에서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운이 없거나 혹은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고 믿는 것보다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다 라고 생각할 경우에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능력이나 운이나 과제의 난이도는
외적인 겁니다. 학생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무엇이? 능력이나 운, 과제. 운이나 과제의 난이도는 학생이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은 자신이 노력하면 높일 수 있지만 짧은 기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나 학습에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그래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학생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 의미를 보면 주어진 일을 자신이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저는 이제 진로 활동 시간에 자아 존중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시험이나 발표와 같은 어려운 일,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려운 일을 자신이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 높은 자기 효능감은 학습과 관련돼 맞이하게 되는 다양한 많은 그런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노력을 지속하도록 돕습니다. 높은 자기 효능감은 도전적 상황에서 실패에 저항하도록 돕습니다.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같은 나쁜 증서가 일어나는데요. 이 부정적인 감정을 변화시키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즉,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진로활동 시간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만나왔던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단연 최고인 학생들은요, 다름 아닌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이 높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같은 최상위권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효능감이 없는 학생과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그 차이가 확연하게 났을 정도로 자기 효능감은 학습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과정에서의 자신의 노력, 인내,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키워나가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자의 내적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외적 요인입니다. 학습 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심리 사회적 환경으로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 역시 학습의 촉진 요소이자 또 잘못되면 방해 요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습을 촉진하는 간접적인 요소의 관계 요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 요인. 부모와 관계가 좋다면 부모의 기대는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관계와 더불어 가지고 동료, 친구들과의 관계도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친구 관계는 학교 생활을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학습에 관련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이거나 고립된 친구 관계는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학습 장애를 유발합니다. 교사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고요. 교사와 좋은 관계 형성을 하는 사람은 학교 생활의 적응뿐만 아니라 학습에 도움을 받습니다. 긍정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공부에 대한 자신감 및 태도, 학습 동기, 수업 참여, 성적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의문이 생긴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친구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요. 또 이러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학습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리적 환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환경이라는 것은요, 학교 내부 환경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 환경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적인 환경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교실 내의 어떤 적정한 온도라든지 습도, 그 다음에 밝기,
이런 거 외에도 뭐 교실의 크기, 그 다음에 책상과 의자의 편리함, 그리고 자석의 배치, 교실 안의 구조, 그 다음에 각종 멀티미디어 시설, 이런 것들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뭐 학교 주변의 어떤 편리한 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로운 환경과의 그 단절, 이런 것들이 학습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학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이제 물리적 환경은 우리가 집에 가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지금과 같은 환경 개선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지. 본인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환경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학습의 부정적 요인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습의 결과는, 효율성은 잘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이러한 물리적 환경을 학업에 적절한 상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학습의 촉진 및 방해 요소에 관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